어제 잠시 들어오셨던 그 선생님은 잠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던 건가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어제 아시는 분이실 거 아니에요? 아마 뭐 교육 받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겠죠, 뭐. 아, 예, 예. 예. 오늘 아침마다 아침에는 공부한다고 네, 우리 저기 그룹 말고도 예, 오픈 채팅방이나 다른 데다 이렇게 해놓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네, 네. 아마 그 중에 뭐 하나 그룹 안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예. 그러시구나. 제가 2주 동안 목요일 날 뭐 그때 출장도 있고 해가지고 2주 건너뛰었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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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을 땐 오늘은 편하게 건너뛰세요. 네, 오늘은 예,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예, 아침에 원래 스케줄이 우리 인사하자고 시작했던 거니까요. 네, 네, 예, 스케줄이 예. 없어가지고 오늘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공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그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건 제가 그 시트에 있는 거 그냥 뭐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거 전혀 안 하고 그냥 순서대로 쭉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오늘 그 좋았던 글로 이렇게 메모를 해놨던 거는 인재 육성의 세 가지. 이거 뭐 시간이 지나더라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직원들을 항상 교육을 시켜라. 그 다음에 에너자이즈 이거는 뭐 이게 그 동기부여를 해줘라 이런 얘기인 거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인스파이어 영감을 줘라. 이게 이제 실제로는 인재 육성의 세 가지를 이렇게 또 그저 설명을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뭐 이건 같은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EO의 행동 원칙, 뭐 리더라든지 이런 쪽에 책들이 뭐 상당히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한 15년 전에도 계속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10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그런 그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서양 사람이 쓴 건데도 불구하고 성실하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게 부지런해라라고 하는. 근데 여기 이제 자신에게 충실해라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행동 원칙으로 이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가져라.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라라고 하는 비전. 세 번째는 생각을 하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 효율적 결정을 내려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전략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지금도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그런 그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뭐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한을 이임해라. 결국 뭐 리더는 이게 참 어떤 방향을 잡고 조직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권한을 이임하는 식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덕목을 이렇게 언급한 것 같고요.
고급 인력을 중시해라, 우수한 인재를 키워라라고 하는 사람. 이 부분은 뭐 좀 그 공정성과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고급 인력을 중시하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너의 입장, CEO의 입장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효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고급 인력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운영에 그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 형평성에서 또 어긋난다라고 하는 또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윗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조직을 이렇게 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부분도 뭐 상당히 그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또 반대급부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에 민감하라. 아무래도 뭐 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금 쪽에서 항상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최고의 자금 조달자와 보호자가 되라, 이런 부분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CEO답게 행동하라. 이거는 참 뭐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조직에서 몸담고 있을 때 실제로 뭐 대표이사를 이렇게 뭐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하는 걸 보면은 한 12분, 13분 정도 이렇게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대표들 나름대로의 다 그 특색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과연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니까 10인 10색이기 때문에 어떠한 CEO가 뭐 이렇게 진짜 그 CEO답게 행동을 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공통 분모가 있겠습니다만은 CEO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말은 쉽지만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일즈에 강해라. 하여튼 뭐 기업이라는 게 실제로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영업 감각, 세일즈맨 감각이라든지 뭐 하여튼 마케팅 감각, 이런 부분들이 좀 특색이 있어야 되고, 또 영업 부분에 많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그 대표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라, 시민의식. 이 부분은 뭐 이제 그룹의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쪽의 부분이고, 뭐 ESG 경영도 이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삶의 균형을 찾아라. 이건 뭐 CEO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 뭐 지혜롭게 나이를 들어가면서 시니어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영원한 숙제인 것 같거든요.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서 실제로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근데 역시 뭐 리더의 입장에서도 특히 그 삶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생활을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좋은 생활, 그런 생활을 해 나가려면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0가지를 그 우리 덕목을 쭉 얘기를 한 부분인데, 뭐 여기서 뭘 빼고 뭘 더하고 이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시대를 떠나서 얘기가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ULK라고 하는 거 울진 로하스 코리아인데요. 제가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 최초일 거예요. 예. 한일 합작 그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한 거거든요. 이제 울진군이 49%,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아레우사라고 하는 업체가 51% 해가지고 이제 한일합작 김치 공장을 울진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국내법상으로도 이게 합작 회사를 할 때 국내 지분이 49%를 못 넣는다. 근데 한국이 대주주가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울진군이 49%, 일본이 51%를 해서 김치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이 당시 아레후의 어떤 중장기적인 꿈은 뭐였냐면은 중국 시장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빅구리 돈키라고 하는 일본식의 맥도날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를 중국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한국의 교두보를 만들어 놨다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노가 이제 한국의 적지를 이제 지역을 찾다가 친환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울진에다가 적지를 선정을 해서 울진군하고 이제 MOU를 맺은 거죠. 그래서 2009년 이제 5월에 이제 창업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울진 로아스 코리아의 사명이라든지 뭐 이념이라든지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좀 했었던 그때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의 사명을 이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육성 사업의 개척이다라고 하는 부분, 인간 복지를 증대시키는 사업 창설,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이 부분은 대주주인 아레우사의 회장의 어떤 경영 이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가미가 된 그런 사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사의 이념은 아무래도 식품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고객은 우리의 존재 이유임이 항상 옳다. 뭐 많이 이러한 이념을 쓰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내실 경영의 기본에 충실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고객의 입맛에 맞는 진짜 맛을 창조한다. 이익보다는 신선함과 안전이 먼저다. 식품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신선함과 안전이 먼저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원료 단가가 이제 뭐 아무래도 국내 원가가 이제 다 비싸다고 볼 수 있을 텐데 100%다 국산을 가지고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고가로 김치를 이제 팔았던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 초기에는 100% 일본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빅구리 돈키라고 하는 매장에서 한국식 김치를 샐러드한 김치를 이제 이렇게 식탁에 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100% 일본으로 다 수출을 했고요. 울진 로아스 코리아의 슬로건은 우리가 점점 크게를 실현하는 주인 의식으로 음식을 빛나는 예술로 바꾸는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를 그때 할 때 2009년도 요거 제가 이제 3월, 4월 달에 이제 작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 군하고 일본 쪽에 계속 캐치볼을 하면서 이 문구라든가 뭐 이거 하나하나 이게 따져가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무실에도 걸어놓고 했는데 그런 작업을 이제 창업 초기에 좀 해봤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잡보 장경인가요? 이제 그런 경전에서 나왔던 얘기.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노은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이게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이 종교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게 좀 동질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느 종교에서나 다 이런 뭐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보장경이라고 하는 쪽에서 나왔던 그런 좀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일단 그 날카로운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준동 함령이라고 이건 제가 이제 어디 메모를 해놓고 이게 한문도 찾아보고 뜻을 이게 여러 가지 문장이 연결된 문장에서 요것만 그 제가 아마 메모를 해놨던 것 같은데요. 준동 함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어떤 그 사물의 존엄성이라든지 역동성 이런 거가 이제 함축이 돼 있는. 근데 이 말에다가 또 다른 말들이 아마 이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쓰이는 그러한 사자성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때 이제 그 메모를 해놨던 것 같고요. 지옥과 천당은 마음쓰기에 달린 것이다라고 자작자수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결국은 뭐 자기가 다 결정한다는 거죠. 지옥과 천당은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마음쓰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한 그런 그 행동의 결과에 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작자수라고 하는 그때 이제 참 이 새로운 사자성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를 한번 정리를 그때 해놨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제가 따온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그 일하는 방식,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좌우명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 즐겁게 일하고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게 지금 이제 제가 평생 현역이라고 얘기하고 또 종신 현역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거에 결국은 뭐 관심 있는 분야를 보고 그러한 문장이 이렇게 그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신념화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뭐 15년, 20년 전부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했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올라가고 대신 끝없이 추락하지 말아라. 이게 실제로는 자의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적당히 올라간다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에서 갑자기 뜨는 사람이 있고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주저앉는다. 그다음에 또 뭐 퇴직을 한다. 하여튼 그 한순간에 추락하는 경우를 뭐 주위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도 좋지 않다. 올라가 봐야 또 그냥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리는 경우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뭐 적을 만들고 적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 자기도 이제 이슬처럼 사라져 간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저 역시도 이런 경우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이든 새로운 일을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들 실행과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세 개를 그때 그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그다음에 요 문장은 아마 많이들 이제 익숙하게 보고 이렇게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세 가지 질문. 항상 톨스토이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Now here. 어디에도 없고 nowhere 어디 아무데도 없고 바로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도 참 망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뭐 제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그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본인에게 자문자답을 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내용을 또 뭐 그 당시에 또 이제 뭐 자주 봤던 문장이지만은 또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보신 내용들 중에서 혹시 그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느끼시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네, 저는 좀 잘 안 되는 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부분, 예, 예, 예. 이 부분이 어떻게 그 위임을 안 한다기보다는, 하여튼 위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위임이 되어져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안 되고 거기에 계속 참견한다 그럽니까? 제가 끼어들려고 그러고 제가 뭔가는 또 뭐라나 옆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급 인력을 키우라 그랬는데, 인력을 키운다는 의미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제가 딜레마 조금 있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가 가진 그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범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서 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이게 하향 평준화가 된다. 좀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조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하면 그거를 좀 올릴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고급 인력 원장님 이야기 다 되셨어요? 네네. 네네. 예, 예. 그 고급 인력 부분, 그 부분 이제 고민스럽다고 이야기 좀 하셨잖아요. 저도 항상 그 부분이 고민스러웠었는데, 조금 실마리,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찾았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고급 인력한테 너무 중시하면 또 그렇지 않은 인력들에 대한 부분 고민스럽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예, 장 소장님이. 근데 조금 재밌는 현상이, 진짜 고급 인력들은 또 그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그런 환경이나 대우가 그 뭐랄까 그 일반층이나 좀 떨어지는 층하고 다른 걸 원하는 경우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적절히 지원을 하면, 그러면 고급 인력은 그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력들은 그게 자기들한테 안 온 게 오히려 본인들은 다행이다라고 느끼는 이런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거, 그걸 찾아내고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도서상품권 같은 거, 이건 아주 작은 사례인데, 도서상품권 같은 거 주고, 그 다음에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 정리해서 이렇게 회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고급 인력한테 약간 그 보상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받아서 좋은데, 다른 친구들은 저거 받고 저거 하느니 나는 안 받으니까 훨씬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든 건데,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약간은 해결책을 도모를 해봤던 적이 있던 거, 그거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리더 감각 유지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세운상가에 있다가 항공사를 들어갔더니, 항공사 안에서 이렇게 그 팀 리더 역할 있잖아요. PM을 맡거나 팀 리더 역할 하는 게 자기 분야에는 아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인데,
PM을 맡거나 관리 역할을 맡게 되면 아주 엉망인 상태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면서 저기 하는 분인데, 전문성도 있는 분인데 왜 이러시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조직을 끌어보거나 이 경험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전문성만 있고 숙련만 많이 되고 이런 분들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신비로 전신, 현대정보기술에서 운영하던 인터넷 포탈에 신비로 전신으로 아미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미넷이라고 사이버시티라고도 불렀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클럽 관리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 그 관리자 다음 차기 진급할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대리급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옆에 이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을 그걸 자리를 권하고 본인 좋아하는 분야 동호회 시사업을 이렇게 그 일부러 좀 권해봤어요. 이렇게 권하고 좀 도와주고 매뉴얼도 좀 만들어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진급한 케이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직을 맡았던 케이스 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엄청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감 있고 사람들 대하는 것도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일해 나가는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 온라인 모임들 초기여가지고 그쪽을 활용한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전무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은 결과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도 제가 최근까지도 기업 자문하거나 심사하거나 뭐 이런 멘토링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많이 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으로 치면 페이스북 그룹장 그거를 한번 맡아봐라. 그룹 관리를 좀 해봐라. 내지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심사 같은 거 할 때 가점을 좀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뽑거나 채용할 때 이럴 때 해봤더니 확실히 동호회 하나라도 끌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냥 자기 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 만들고 이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빨리 만들고 하는 그것만 가진 분하고 이것과 동시에 동호회 하나라도 해본 분하고 나중에 실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벌어지는 걸,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리가 많이 돼 있지는 않은데 그 바깥에는, 근데 저는 이걸 정리해서 굉장히 좀 득도 많이 보고 효과도 많이 봤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 문제점, 제가 이제 오히려 또 아까 거기 보여주신 것 중에서 문제점이라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조직력이나 새 바깥의 브랜드 이런 거에 강점 가지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마케팅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판매에, 아까 거기 항목에 들어있었는데 판매 부분에 제가 굉장히 좀 소홀했던 거, 자연스럽게 마케팅이 잘 되니까 판매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상황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역으로 판매 부분을 좀 이렇게 쉽게 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그 실패했던 그런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디지털 쪽 도입을 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지출이 되던 분야까지 오히려 수익이 나는 분야로 바뀌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뭐가 또 약해졌냐면 재정 부분에 대한 거, 재정을 또 쉽게 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까 항목 중에서 제가 진짜 많이 그 약했던 게 판매하고 재정 부분을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크게 얻어맞은 거. 예. 그 부분이 컸고, 이제 조금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무래도 새로운 걸 시도를 하다 보니까 기득권 그룹들이 꼭 존재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대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쪽하고의 갈등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조화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온라인 쪽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쪽 경험이 모자라가지고 아무리 부드럽게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전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시각으로 보면 그쪽이 굉장히 악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이 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하고 조금만 약간만 도입하면 되는데 그걸 버텨가지고 이제 조직에 회사나 조직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싸운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패인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봐도 이제 좀 또 새록새록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던져주시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내용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정제가 돼서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거니까 네. 또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같이 말씀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내십시오. 네.